네, 지금부터는 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코너에서 은행원들이 거액받고 명퇴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은행들 거세게 좀 압박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단체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금융정의연대? 예.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들은 금융에 관련해 가지고 공용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탐욕을 감시하는 전문 단체입니다. NGO 단체입니다. 금융회사의 탐욕을 감시하는. 최근에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면? 공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보다 더 세게 하셨더라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공공재, 돈잔치 이런 발언은 저희들은 이제 공공성 회복, 그 다음에 성과급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은 한 발 더 들어가셔가지고 공공재라고 하시고 돈잔치라고까지 하시니까 뭐 결론에서는 조금 다른 해법들이지만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하게 봤습니다. 아, 일단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네. 자, 발언들 한번 들어보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미 상당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사기업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이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돌아보면 IMF 이후에 그 중소은행들 막 정리하면서 메가 은행들 만들자 뭐 이런 네. 움직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과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보면 돈들을 진짜 많이 벌긴 했던 거예요. 많이 벌었죠.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역대 사상 최대 단기 이익순이익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 은행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수익들은 연동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융지주회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은행, 카드, 보험 이렇게 있는데 주 수익들이 은행에서 나고 은행의 주 수익이 보니까 90% 이상이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자 장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조 8천억의 15조 8천억. 단기 순이익을 얻었고 이자 이후로만 벌어들인 게 한 38조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신한금융 같은 경우 한 4조 6천억, 제일 적게 버는 우리금융은행이 3조 1천억. 뭐 국민들 지금 3조 4조 이야기하시니까 감에 안 오시는데 이걸 그냥 이자 수익으로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자 수익이 예대 마진 차,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이 차이가 저희들 보기에는 폭리라고 보는 거죠. 2.5까지 가까이 갔으니까 이 폭리 구조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이 돈을 가지고 대통령 말한 것처럼 뭐 성과급 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보시기에 희망퇴직금도 많이 줬다고 하고 또 3월에 뭐가 예정되어 있냐면 배당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마 배당금 잔치까지 저희들은 할 거로 보이는데 주식회사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돌려줘야죠. 근데 그 돈이 많이 벌었던 이유가 이게 그냥 은행들이 잘해서 금융회사가 잘해서 이자를 번 게 아니라 이 금리 상승기에는 구조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대금리가 확대되고 이 예대금리가 확대되니까 단기 수익,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번 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은행이 횡재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비유한다면 불로소득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배당하고 성과급 잔치하고 그 소위 말하는 돈 잔치가 맞냐? 그래서 저희는 강하게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부터 강하게 반대를 했댔거든요. 예. 그게 한 3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기업들은 원래 앓는 소리를 하는 예. 법이긴 합니다만 은행들은 사실은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던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까? 아니 뭐 좀 과장된 거고요. 사실은 은행이 보면 4대 은행의 단기 순이익을 보면 3조 1천억, 하나은행이 3조 1천억, 신한은행이 3조, 국민은행이 2조 9천억, 우리은행이 2조 9천. 이게 다 3조 가까이 갔는데 이게 90%가 이자 수익이거든요. 이 이자 수익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3조에 1조는 금리 상승기에 의한 가만히 앉아서 횡재인 수익으로 봐지는데 이게 어렵다. 물론 이자 수익에서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것들 이거는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 사모펀드를 가입하는 이제 판매도 많이 금지되었지만 판매가 뜨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자 수입을 가지는 구조로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금연은 맞는 거고 지금 또 은행이 또 볼멘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사회공헌기금 많이 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해봐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 사회 환원은 하고 있긴 하다. 사회공헌기금에 이제 내니까 환원이라기보다는 은행이 생색내기죠. 네. 사실은 저희들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 상승기에 보면 당국에서 그랬거든요.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금리는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예금금리 은행들이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그거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채권 네. 시장의 상황이 네.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 은행채로 돈 쓸어가면 채권 시장이 더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폭리를 취하려고 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던데요. 그 정책적 금리에 대한 수익의 혜택은 은행이 본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은행에 대해서 예금금리 인상 경제 자제, 그러니까 예금 금리 가지고 과다 경쟁을 하니까 은행이 금융당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저희 적당한 개입이라고 봐요. 그럼 그렇게 개입을 했을 때 대출이자까지 같이 개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아이한테 떡을 하나 줘야 되는데 웃는 아이한테 떡을 하나 더 주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화장실에서 많이 웃었을 거예요. 예금 금리 인상 과다 경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를 낮추면 대출 금리는 그대로이면 이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럼요. 앞에서는 은행의 자율성 훼손한다 네. 이렇게 막 비판하지만 뒤에서는 열심히 돈을 세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예금리 차로 손쉽게 돈 버는 게 한국 은행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면 한 90% 이상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4대 은행 같은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자를 벌어들이는 이익이 한 52% 정도 되고요. 시티은행이 한 65%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한 60. 일본 같은 경우는 미쓰이시 미토모 그룹의 52%. 아마 일본도 50에서 한 60 정도가 이자 이익이고 나머지는 비이자, 그러니까 이자 장사 말고 다른 수익의 모델이 있었을 건데 우리도 2015년도 그거 가려고 사모펀드 활성화시키고 비이자 수익을 강조를 했지만 전통적으로 은행이 잘못 판매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자 장사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후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저 말 한마디에 10조를 사회 공헌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올바른데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마진율 공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마진율이 얼마가 되었을 때 서로 눈치 보기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작년 8월에 예금대 대출이자 환급에 대한 은행별 공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대 마진율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은행이 더 많이 버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교를 못하고 있거든요. 금리차 공개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잔액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 12월 달에 2.5,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2대였거든요.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금리 인상기에 왔던 이자 수익 환원에 당연히 혜택을 볼 건데 왜냐하면 신규는 오늘 대출 받았을 때 은행과 예금과 대출 금리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잔액이라 하면 기존의 예금 금리는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 금리니까 3개월마다 뭐 은행 금리 바꾸시는 분이 있고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 11년째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예대 마진이 잔액 기준은 점점 더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2.0 넘으면 이거는 폭리라고 보는 겁니다. 2.0이 넘으면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적정 예대 마진은 얼마인지, 또 하나 대출이자 구조에 보면요 법정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대출자들이 냈는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예금 보험료, 그다음에 지급 준비금 예치금, 이건 대출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금자 보호거든요. 이걸 대출이자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올 1월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비용까지 전가하지 말라. 예. 교육세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0.02 정도 되는데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왜 법정 비용이 발생되는 게 대출이자에 들어갔느냐. 금액은 두 개 은행이 예금 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 합쳐보니까 5년간 3조 5천억 정도 되었습니다. 큰 저는 돈이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급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아니면 그냥 10조를 사회공헌을 해서 생색내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예금 성실하게 이자 대출이자 성실하게 냈던 신용도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리스크 비용에서 이자가 좀 더 비쌉니다. 아니면 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금리 오르셨던 분들 한시적으로 이자 일부 감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진단은 맞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관치가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고 있었던 부분, 예, 예. 이런 부분을 돌려주거나 앞으로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자, 주요 은행들 예대 금리차 정리해 놓은 그래픽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걸 좀 볼까요? 2%가 넘으면 좀 지나친 거다라고 예. 본다고 말씀하셨던 저거는 이제 것 같은데. 신규거든요. 저건 신규니까. 신규가 아무래도 잔액보다는 그 예대마진율이 적습니다. 적고 8월부터 신규 예대마진을 공지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이나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저기 신용도 안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예대마진이 좀 더 다른 은행보다 높은 점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은행들은 취급하지 않는 중신용자 예, 제출이나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하다 하니까. 보니까 뭐 제가 본의 아니게 변명을 해주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대마진 차를 구분을 해주려면 그 기준값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빼고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다들 1.5, 1.4 저는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규에 있어서는 폭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나마 저것도 공지를 하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대마진 공시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내린 게 저희들이 이제 감시하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마진율 공개 그다음에 법정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우리가 옛날에는요 부동산 대출 받았을 때 설정비 고객들이 냈거든요.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막 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 소송 가면요 법정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이번 참에 은행들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금융당국에 대한 원칙들을 만들어줘서 안 그래도 이자 고통에 허리 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경감될 수 있는 혜택을 같이 누려야지 그냥 상생기금 내가지고 그건 사실 정부의 준조세지 않습니까? 그 대출자한테 돌아오지 않는 혜택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진율을 공개하자고 하면 저도 이제 금융 소비자니까 예, 예. 당연히 공개가 낮아질 수 있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영업 기밀이라고 비밀이라고 보내놓겠다고 할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좀 환경이 바뀐 게 대통령께서 공공성이 아니라 공공재까지 이야기하셨고 그 전에는 조금 국민의힘이 미그적거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적극적이었다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진율 공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공공재를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은행이 우리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기업들은 공개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민간기업이라서 안 된다면 공기업인 기업은행부터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공개한다든가 시스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른 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 과점 이야기까지 네, 나왔어요. 5대 시중은행 그리고 중소 이제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이 체제를 깨고 뭔가 매기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새로운 은행을 출범시키자 이게 가능하긴 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근데 우리가 IMF 이후에 신규 은행을 설립해 준 것은 인터넷 뱅크은행 말고는 없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 때 그 논리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과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떤 특혜까지 줬냐면 은행 그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산업자본은 4% 초과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33%까지 소유를 허가해서 지금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까 보셨지만 많이 이자 예대마진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을 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이자 만든 수익률이 은행하고 비슷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문은 그런 변명을 했거든요. 신용도 안 좋은 사람 대출 이자를 하다 보니까 자기 예대마진들이 높아갔다 변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반 차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단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가뱅크, 그러니까 은행들의 과점 체계 그거는 맞습니다. 은행의 과점 체계는 맞는데 이걸 신규로 허가하면서 신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은행들을 만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특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들을 좀 더 허가를 할 건데 그게 2개 되는 것도 2개에서 지금 3개거든요. 토수까지. 토수되는 과정도 시간이 꽤 걸렸고 또 들어간다면 그건 그야말로 과다 경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팔을 자, 비틀지 않는 이상은 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봐지죠. 그러면
지금 일단 진단은 내렸어요. 예. 과점 경쟁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한다고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 공개하고 제도를 훔쳐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자 수익을 확대될 때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을 뭐 사회 환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10% 이상을 은행 저신용자를 위해서 구제에 사용한다든가, 그런 걸 법률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가야지 말 한마디에 10조 이상 이렇게 내는 것들은 관시 논쟁이 있다 보니까 선의에 의한 것도 관시금융으로 대응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논란이 돼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은 좋았지만 처방에 좀 문제가 있다. 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